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가 아닌가 암기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같은 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한 것은 어디에 적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가 완성된 때 어디에 적어요?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간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되면 적는 거래 계약서에 확인 설명사항을 또 적는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적을 일이 없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서에 적은 내용 그대로 뭐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신고서 기재사항하고 뭐하고는 유사하고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신고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서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신고에 적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했던 설명사항은 뭐가 아니고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신고서 기재사항도 아니다. 그거 알고 암기하셔야 돼. 확인 설명사항을 그래서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나중에 암기사항이요.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어떤 금액이요? 예정 금액은 뭐 해야 한다고? 확인 설명사항이야. 그래 확인 설명사항이니까 뭐가 아니다. 신고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 토지 건물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인 때 신고서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다. 공통 기재사항. 공통 신고사항이란 말은 신고 대상 부동산이면 예외 없이 같이 신고서에 적어라. 이게 공통 신고사항이야. 최근에 추가된 게 7번. 외국인이나 제외 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매 계약할 수 있나 없나요? 국내 거소나 주소가 없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한 뒤에 일처리해줄 위탁관리인을 둬야 되겠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왜?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뭘 두었다면 위탁관리인 두었다면 위탁관리인 인적사항도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인표는 금일, 거래계약 조건을 위탁중개하였다 이렇게 암기해요. 그럼 인표는 금일인데 금일이 뭔지 인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표는 뭐예요? 표시사항.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배우시고? 공시법에서 배우시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기재할 기본 용어 정의가 토지 표시라 하면 이렇게 정의하죠. 토지 표시라 하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올린다고? 지적 공부에 올리죠. 그걸 배우는 과목이 공간정보관리법 아니에요. 등기부에도 표제부 표시란이 있다. 대장을 먼저 만들고 대장 가지고 등기부 표제부 만들죠. 대장에 있는 소유자란 가지고 등기부 값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사항도 당연히 신고사항이다. 매매계약한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공급계약인지 전매계약인지 신고하라고. 매매계약한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도 기재사항이다. 그러니까 인적사항, 표시사항, 인표는 금일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적는다.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금일도 신고 대상이고 어떤 가격을 신고한다고? 지금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한 날부터 30일 내에 사후 신고 들어가니까 계약이 체결된 다음이니까 예전 가격하면 안 되고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들어가죠.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확인하려면 계약 언제 했습니까? 체결한 날 신고서 적어오라고. 그 다음에 당사자 매도 매수인 간의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받지 못하면 언제까지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조건과 기한을 정할 수 있죠. 조건 기한도 당사자 간의 중요사항이니까 신고서 적어오라고. 위탁관리인이고 요거 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교부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 의무자니까 의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하고 사무소 상호들을 적어오라고. 요건 시험에 단독문제 한번 나왔던 것이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가 신고한다 라고 뜨면 누굴 통하지 않았다? 개업 공인사 통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아닌 것. 개업공인서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요 내용하고 뭐하고 유사하다고요? 매매계약서인 거래계약서 기재사항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매매계약서에도 인적사항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표시사 들어가야 되죠? 거래 금액 적어야 안 적어요? 계약 일자, 조건 기한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신고서 기재사항 유사하다. 이게 공통으로 신고사항인데 신고서 기재사항이 조금 추가되는 것이 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무리 공급 정책을 펴도 법인이 개투자 목적인 법인이 아파트 한 동을 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급 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좀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 얼마짜리 법인인데 너가 아파트 한 동 매수하는데 너가 아파트 팔았는데 내부 그럴 수 있나 없나요? 법인 임원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법인을 주택이란 물건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었다. 법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주택이란 물건을 공통으로 두고 법인 외의자니까 개인이 법인 외의자가 기역 실거래가 얼마 6억 이상 무엇을 주택이면 주택을 뭐할 때 매수할 때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 시간에 배웁니다. 규제 대상인 어디하고 어디요?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일반 규제 지역이 아니면 얼마 이상? 누가? 법인 외의자가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면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규제 지역인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뭐를 주택을 매수한다 할 때는 얼마 이상 이런 말이 있나 없나요? 실거래가 제한 없이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 앞에 보셨죠? 인표는 금일했죠? 거기에다가 주택을 6억 이상 주택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네가 매수할 때 어떻게 그 돈을 구해올래? 자금 조달 계획하고 매수인 네가 직접 입주할 건지 가족 입주할 건지 임대를 놓을 건지 입주 계획서를 적어오라고. 그러면 서식이 보세요. 공통으로 적어내는 서식 이름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공통으로 적을 내용이 있죠. 법인 외의자가 6억 이상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적어오라고. 개인보다는 뭘 더 규제한다? 법인.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 계약한다. 앞에 법인이 아닌 자는 6억 이상 주택을 뭐 할 때? 매수할 때.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뭐 할 때? 매수할 때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적어라 했죠. 규제가 좀 더 심한 사람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 계약할 때, 거래 계약이란 말 매매 계약할 때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든지 매수하든지 공통으로 법인을 더 규제한다. 매수할 때뿐만 아니고 매도할 때, 줄이면 거래 계약할 때는 뭘 적어야 되는가?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적어오라고. 누구인데요? 법인인 때 매도하든지 매수하든지 공통으로 뭘 적으라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매매 계약할 때 매도 매수인 공통으로 주택거래계약 신고 적어오고 법인이 나오면 지역 제한이 없이 실거래가 제한이 있나 없나요? 없이 법인이 전국에 있는 주택을 뭐 할 때? 매수인이면 뭐도 적어오라고.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적어오라고. 공통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할 때 법인 외의자 하면 주택하면 금액이 얼마? 6억 이상. 법인 외의자인데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금액 제한 없이 주택을 뭐 할 때만 매수할 때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적어오고 법인이 나오면 매도하든지 매수하든지 뭘 적어오고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할 때 금액 제한이 있어요? 투기 과열 그런 제한 없이 지역 제한 없이 무조건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할 때 적어오고 주택을 매수할 때 뭘 적어오라고?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적어오라고. 그럼 이걸 다
법인 주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더하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법인이면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이걸 다 며칠 이내에. 이게 다 신고사항 아니야 지금? 신고해야 한다.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같이 제출하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 계획을 따로 제출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분리 제출하든지 같이 제출하든지 신고 기한 며칠? 30일 내에 같이 제출해야 되고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분리 제출이 된다. 기한만 며칠 지키라고. 그럼 신고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신고 의무자 아닌 사람이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대행할 수도 있죠. 그럼 미리 갖다 줘야 되겠네. 30일 전에 미리 갖다 줘야 30일 지킬 거 아니야. 그럼 좀 이따 보시면 법인 외의자,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한다면 계약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제공하고 25일 이내에 제공받은 외의자가 30일까지 제출하라 그 말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최근이었는데 한 개 더 추가된 것이 토지도 규제하겠다고. 토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취득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취득할 때 적어내라 그 말이죠.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요? 매수인이겠죠. 여기 도장은 누가 찍으면 돼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도장 찍어야 되겠나? 매수인만. 취득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 누구만? 매수인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법인이 거래 당사자이면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법인은 등기한 사람 아니야? 등기 현황을 적어오라고. 등기 현황을 적어오라 그 말은 얼마 자본 금액 가지고 얼마 법인 설립할 때 자본 금액이 얼마인지, 법인이 등기되는 이사가 있다 없다? 등기된 이사를 다 적어오라고. 내부 거래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겁니다. 취득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출할 때 누구만 도장 찍는다? 매수인만. 그 기출 문제는 이거 내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할 때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는 매도 매수인과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할인한다? 취득 자금 조달은 취득하는 누구만. 이런 게 함정 체크예요. 큰 내용이 아니고 그 정시만 딱 붙으시면 맞춘다는 겁니다.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출할 때 분리 제출할 수도 있다 없다? 같이 제출해도 며칠? 30. 분리 제출해도 30일. 외의자, 법인 외의자, 신고 의무자 매수인 아닌 자가 대신 제출할 때는 미리 언제까지? 20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의무자인 법인이 매수인이 며칠 지켜서 30일 지켜서 제출하면 되고, 외의자 나오면 30일이 아니고 며칠? 25일. 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뭘로 이용할 건데 실수요로서 뭘 이용할 계획서를 적어라고.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요건 지역을 나누셔야 돼. 수도권 등의 지역하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금액이 달라요. 토지를 여기 1필지, 100번지 1필지를 단위로 매매할 때 하고 지분이 있으면 공유물이면 지분대로 거래할 수도 있나 없나요? 있겠죠. 그래서 지분 제외는 일단 빼고 필지 매매할 때 수도권 등에서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를 뭐 할 때? 매수할 때.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서 적어오라고. 지분으로 매수할 때는 수도권 등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요걸 나눌 줄 아셔야 돼.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나오면 얼마?
천만 원이어도 토지, 수도권 등이면 신고하라고 뭐를? 취득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지분 매매든지 필지 매매든지 얼마? 6억 이상. 요게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이 수도권 등의 지역하고 수도권 등 외로 나눠진다면 수도권 등 하면 어디까지가 수도권 등인가?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들어가고 등 지역에는 어디가 포함된다? 여기에 수도권이야. 등 할 때는 광역시 하고 어디? 세종, 특별자치시까지가 어디에 포함? 수도권 등. 인천은 광역시인데 수도권에 들어가죠. 광역시 중에서 인천은 여기 들어가니까 어쨌든 광역시에서 뭐는 빼고 인천 빼고 어쨌든 수도권 등 하면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 필지 매매할 때 얼마 이상? 1억 이상. 지분 매매이면 금액 제한 없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을. 요 지역 빼고 나머지를 뭐라 한다?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 나오면 수도권 등인 줄 아셔야 돼. 부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토지 나오면 수도권 등인 줄 아셔야 돼. 아시겠죠? 자, 1억 이상, 6억 이상 산정할 때 요거 3번부터 이해하시라고.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을 1억 이상, 6억 이상 했을 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한다 할 때 토지 1억 이상, 6억 이상에는 지금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고. 예? 이게 건축물 같이 안 보여도 이 건축물이요.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 이 가격은 1억 이상, 6억 이상 할 때 빼라고. 그러니까 맨 땅인 때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하란 말은 그 토지 위에 건축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 가격은 빼라고. 토지를 이미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놓고 뭐라고 내면 틀려요?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필지 가격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일 때 아무런 지상에 공작물이 없을 때 그때 뭐로 이용할 건지를 신고한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요거 제한상 건축물이 소재는 필지의 경우 거래 가격 1억 이상 가격 산정할 때 6억 이상 할 때 빼라고. 요거 한 개만. 다음 주에 배우실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할 때 한 개 더 배우시면 돼요. 자, 신고사항은 암기사항인데 뭐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여기 안 보여요? 뭐? 확인 설명사항은 신고서하고 관계없어요. 그게 나중에 암기할 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신고해야 한단 말은 뭘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명, 우리가 뭐 이랬죠. 서명 및 날인을 할 것인가, 서명 또는 할 것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먼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낼 게 없다. 공인중개사법하고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틀어서 32개, 33개 나오는 문제 안에서 서명 및 하고 서명 또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한다. 및 날인이죠. 뭐하고 뭐는 공부하신 분들. 거래계약서하고 뭐하고 확인설명서 두 가지에만 뭐 한다고? 서명 및 나머지는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 서식이 수십 개 있는데 그중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뭐하고 뭐만? 거래계약서의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만 및 날인이요. 나머지는 또는이야.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여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어디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서하고 신고서가 같아요, 달라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서명 및 하는 게 아니고 뭐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까? 신고관청에 제출해요. 신고관청. 신고해야 한단 말은 뭘 작성해 오라고? 신고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라고. 그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다. 직접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다. 거기 직접 제출, 방문 제출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은 뭘 가져오라고요? 신고서 가져오라고. 신고서만 가져가면 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원본 첨부 없이 뭐만 가져오라고?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서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라. 그것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 가능하고 요 표현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인터넷입니다. 국토부에서 구축한 줄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요 표현 익히시라고. 실무에서는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전자계약 시스템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줄이면 뭘 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달리 표현하면 뭘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개업 공인인증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있나 없나요? 등록해 놓으면 굳이 신고서 가지고 신고관청에 들고 갈 필요 없이 어디에 가입하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계약한 내용을 다 입력시켰다. 인터넷에. 그러면 따로 또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하고 계약이 체결된 때 나면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본다.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기출문제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틀렸다. 그럼 직접 신고서 들고 가면 담당 공무원이 뭐 보자 그래요? 관공서에 가서 뭐 발급받으려고 한다. 뭐 보자 그래요? 직접 방문해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명서 다 보여줘야 한다. 이게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신고해야 한다. 뭘 작성해 오라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때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도 가능하고 방문 제출 가능하다. 뭐만 가져오라고? 신고서만 가져오라고. 계약서 사본 원본 첨부한다. 원칙은 없다. 자,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여기서 반드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뜨면 누굴 통하지 않았다. 개업 공인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다.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외국인 포함 제외 포함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가 뜨면 뒤에 나올 말이 뭐라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 적어와라 그 말이죠. 전자문서 가능하다 하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 서명 또는 이게 공동신고 개념이야. 제출은 둘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겠다. 아니고 1인이 제출. 당연히 서명 및 하면 틀리고 제출 앞에 공동으로 제출하면 틀리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 그게 공동신고 개념이야. 제출은 누가 한다고요? 1인이. 공동으로 및 하면 틀리고 제출 앞에 공동하면 틀린다. 뭐만 가져간다고요? 신고서.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없다? 뭐 보여주라고? 신분증명서.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다. 공동신고해야 한다.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고 계약금 받고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팔기 싫겠다. 매도인이 거부할 수도 있겠다. 난 도장 못 찍겠다 이렇게. 어쨌든 매매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면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거부했다. 예를 들면 거부하자는 매수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야는 제재를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신고를 거부하겠다면 신고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그럼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칙은 신고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되는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면 되는데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내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가 이렇습니다. 적을 때 매도인이 매매 대상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적어오라고. 그러면 매도인이 거부했다고 적어왔죠 지금? 그럼 신고한 층은 거부한 매도인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려면 네가 매수인 네가 적어오는 단독 신고 사유서에 매도인이 거부했다 되어 있는데 네하고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계약을 했었는데 거부했다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원칙은 뭘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계약서 사본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원칙은 뭐만 들고 간다? 신고서만 가져가면 되는데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해 줘야 되니까 뭐 첨부하라고? 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한대. 그래서 신고서만 가져갈 때는 전자문서가 가능했는데 신고서에다가 단독 신고 사유서도 적어오고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기하실 게 아니고 전자문서 안 되는 걸 나중에 모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건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서 적혀있는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방문 제출할 때는 뭘 보여주고? 신분증. 일방이 거부한 때 제출할 게 뭐라고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다가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뭐까지? 계약서 사본 들어가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정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30일 기한 지켜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신고서 제출을 대행한다. 그러면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AB가 신고 의무자이면 신고서에는 누구 도장이 들어가 있고? AB. 사정이 있으니까 C한테 위임을 줬다는 겁니다. 네가 대신 좀 제출하라고. 며칠 이내에? 30일. 그러면 야가 지금 신고서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들고 가는 C는 뭘 보여주고? 신분증은 누구 신분증 보여주는 거예요? C 본인의 신분증. 신고서에는 누구 도장이 있고?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당사자하고 지금 제출 대행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당신 누구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이 대리인은 AB가 신고 의무자인 AB가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제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위임장 적어가야 되겠네. 누가 적어주는? AB가 적어주는 위임장. 울산광역시 당구 달동 100번지 소재 건물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C에게 위임합니다. 도장 찍었겠죠? 그 위임장은 누가 적었다고? AB가 지가 임의를 찍은 게 아니고 신고 의무자인 우리가 적어준 거 맞습니다.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대리권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신분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 가져오라고? 위임장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니까 대행할 때는 대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야지 전자문서를 할 수는 없다. 대행 나오면 이걸 물어요. 전자문서에 의한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단 말은 같은 말로 방문 제출인 경우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는 안 되면 뭐만 하라고? 방문 제출할. 이거 같은 말인 이해하셔야 돼. 신분증명서는 보여줘야 되죠? 신고서 제출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명 사본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대행은 방문 제출은 가능합니다. 대행 나오면 물을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대행할 수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 이해하세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대행할 수 없다. 방문 제출인 경우 대행할 수 있다. 알았어요. 늘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시험 보시면 공부하신 분 단점이 뭐예요? 또 그 부분 가면 또 탁 멈춰요. 늘 안면이 또 실수가 또 나와. 또 미친놈가 이렇게 하고 계속 미쳐요. 그걸 빨리 고치시라고. 그것만 빨리 고치셔도 10점, 20점 금방 올리잖아요. 빨간 펜을 하더니 막 구멍 뚫리도록 계속 밑줄 해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할 때. 자, 1방이 누구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국가 등이면 누가? 단독 신고해야 한다. 해야지 공동으로 하면 틀린다. 그죠? 일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쭉 나오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독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뭐하고? 서명 또는 너를 제출해야 한다. 큰 내용이 없다고. 당연히 제일 잘 나오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교부했다 나오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지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이나 제출합니다. 갑 매도 부동산하고 을 매수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공동으로 중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그럼 공동 신고가 두 가지고 단독 신고 두 가지 아니야. 당사자가 신고한다 나오면 어떻게? 공동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다. 어떻게 신고해요? 공동으로. 국가 등이 일방이다. 어떻게? 단독. 개업 공인중개사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혼자 중개했다 그 말 아니야. 단독. 결국은 신고 절차는 공동 신고하는 경우하고 단독 신고하는 규정을 크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가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공동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누가 하시고 1인이 제출하시고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도장 찍었는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대행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할 때 누구만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해요. 중개보조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 B가 신고 의무자였다. 당사자가 C가 대신 들고 간다. 그럼 얘는 대리인인가 A, B로부터 위임받아 위임장하고 신분증명 사본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개업공인에서 갑이 도장 찍었다. 신고 의무자. 을 소속이 대신 들고 간다는 겁니다. 누구 신분증은 보여주고? 소속 공인에서 을의 신분증 보여주면 되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고용신고가 돼 있다. 신분 확인이 된다. 차이점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인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명 사본 첨부해서 대리권을 증명한 서면 첨부해야 되지만 소속은 본인의 뭐만 보여주면 되고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지 대리권 증명 위임장은 필요 없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보존 안 됩니다. 1. 아시겠죠? 위임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이나 신분증명 사본은 제출한다. 제출할 필요가 없이 뭐만 보여주면 된다? 신분증명서만. 이것도 대행이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되고 그 말은 같은 말 뭐는 되고 방문 제출은 대행할 수 있고. 자, 신고하겠다는 말은 신고관청에 신고서 제출하겠습니다. 는 말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뭐 내달라고? 신고 필증 발급해달라. 그것이 신고해야 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럼 신고 받은 신고관청은 며칠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제도가요.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 신고 다 했어요. 그럼 급한 게 뭐예요? 매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30일 기다렸다. 그럼 이중매매하고 넘기면 어떡하려고요? 며칠요? 지체 없이.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즉시 개념이고. 즉시 개념은 법에 많이 쓴다고요? 적게 쓴다고? 딱 한 개밖에 없어. 나중에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좀 급하면 뭐 지체 없이는 워낙 많은데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없고 나중에 암기할 때 5일짜리 7일, 10일, 15일짜리, 30일짜리 요거 빼고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발급해야 한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자, 그러면 신고가가 있고 허가가가 있고 농지가가 있고 거민가가 있다 그랬죠. 거민은 들어보셨나요? 거민?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싶다. 그럼 이전 등기하려면
내 명의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가져가야 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져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아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등기관은 그 서면 보고 등기해 준다는 겁니다. 등기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은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죠. 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적어서 시군구청장에 가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라고 같은 지금 시군구 안에 있는 내용이죠. 신고했죠 지금?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죠. 그러면 같이 시군구인 검인기관차도 또 검인도 받아야 되는가? 등기는 형식적 심사다. 등기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왔는지 보면 위조가 된 서류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 정확하면 그냥 위조 사실 확인 못하면 그냥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줄 수가 없지. 그 말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100%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신고 들어오면 검증도 한다.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군관의 업무인 신고에서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형식적 심사에 불과한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다면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본다. 신고 필증 발급받은 경우에도 검인 받아야 한다. 그게 기출문제.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뭐만 제출하면 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등기관이 보고 등기해 주는 것이지 검인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고제도예요. 기본. 반드시 나오는 게 신고해야 한다. 기본이 단독신고와 공동신고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 문제. 공동신고한다는 개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1인. 아시겠죠? 그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 관한 문제입니다. 대행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대행할 수 있다. 뭐는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제출은 되고 개업 공인 중에서의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소속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할 때는 뭐만 보여주면 되고 그렇게 비교할 줄 아십니까? 그것만 하시면 한 문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14가지 금지가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5가지는 금지하고 있다. 이거 나중에 금지 행위는 암기사항입니다. 뭐 때문에? 제재 때문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가? 이런 것 암기사항이에요. 자, 2가지만 봅시다. 최근에 추가된 게 4번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어떤 계약? 지금까지 매매계약 배운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더 불구하고 뭐로? 거짓으로 신고했다. 얼마? 3천만 원. 신고한 다음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얼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거짓 나오면 3천만 원. 아시겠죠? 이거 비교해줄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신고해야 되겠죠? 의무자인 당사자든지 아니면 개업공인사이든지 아닌 자이든지 어떻게? 거짓으로 신고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거짓 나면 3천만 원.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나오면 3천만 원 하면 안 되고 취득가액이 뭐?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요거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에 관한 문제예요. 나중에 암기하셔도 3천만 원짜리 3개하고 취득가액이 100, 요거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다 500만 원. 500만 원짜리는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방법이. 그러니까 체결된 후에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거짓은 얼마요? 3천만 원. 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라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겠죠.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뭘 제출해서 등기하면 돼요?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다는 말은 신고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했는데 신고한 증이 신고 필증을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필증에 신고 사항이 잘못 기재될 수도 있다 없다.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 필정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표시하겠죠. 도장은 매도인 혼자만 찍으면 되겠나요? 매수인이나 공동으로? 신고 필정을 고친다는 말은 매매 계약한 내용을 고친다 그 말 아니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고쳐달라고 정정 신청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필정이 나왔어요. 여기 신고 필정 자체 하자에 있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정정 신청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신고 필정은 하자 없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럼 뭘 가지고 등기하면 돼요? 신고 필정 가지고 등기하면 되죠? 신고 필정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매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매매 계약서 썼겠죠? 합의한 내용을 신고서에 적었겠죠? 합의한 내용 그대로 신고 필정이 나왔겠죠? 그러면 합의한 내용은 당사자 사정이 바뀌면 합의해서 또 변경할 수도 있겠다.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이라뇨. 매매 계약해놓고 중도금 대출 신청인데 대출이 늦어질 수 있나 없나요? 곧 바꿔야지. 계약의 조건 기한도 당사자 합의해서 조건을 정하고 기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거래 금액도 합의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필정에 하자가 없는데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매매 계약 합의한 내용은 다시 합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정정은 신고 필정 자체에 잘못 기재됐으니까 잘못 기재된 신고 필정 자체에 표시하고 도장 찍어서 정정 신청하지만 여기는 신고 필정은 하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적할 필요가 없이 별도 서식이 있다고, 변경 신고서가 있다고, 변경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매매 계약이 매도 매수인 간에 소송이 붙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없다? 합의 해지할 수 있나 없나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여기도 서식이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잘못 기재된 경우 나오면 뭐로? 정정 신청.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고서 제출.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해서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정정 신청이거나 변경 신고는 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인가? 정정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변경 신고서 제출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만이 신고 의무자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교부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한 자체가 의무를 다 했죠. 신고 필증 나왔죠. 그럼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된 사실을 개업공인중개사 압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둘이 합의해서 변경된 사실 압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기 때문에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부터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정정 신청 해야 한다는 틀린 거예요. 변경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무효 취소 해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라고 뜨면 누굴 통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에서 통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고했죠? 공동으로 신고한 다음에 소송이 붙어서 무효가 취소될 수 있고 합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당사자는 안다 모른다? 소송 붙어서 둘이 법원에 불려가고 둘이 합의해서 해지했다면 둘이 합의해서 해지했다. 둘이 소송 붙어서 무효 취소됐다면 안다? 아니까 무효 취소 해제는 당사자가 신고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처음에 공동 신고했죠?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했죠? 신고한 자체가 끝났죠, 의무가? 둘이 소송이 붙었는지 합의 해제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다음에 계약이 깨졌습니다 하면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요걸 구분하는 게 핵심. 정정이고 변경은 의무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그럼 정정 신청을 한 목적은 변경 신고서 제출한 목적은 신고 필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테니까 맞게 고쳐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달라 그 말 아니야? 변경 신고한다는 말은 등기 신청하기 전입니다. 합의해서 변경된 내용에서 적어갈 테니까 변경 신고서 보시고 다시 재발급해달라. 최초 발급 며칠? 지체 없이 재발급. 즉시란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없어요. 모르면 뭐를 찍으시라고? 섬시라고 지체 없이 밖에 없어요. 최초 발급해야 한다. 지체 없이 발급. 재발급해야 한다. 며칠?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하겠다는 말은 확인해 보시고 무효 취소 해제를 확인했다면 확인서 발급해달라. 며칠? 지체 없이. 정정 신청 사유가 최근에 암기사항, 변경 신고서 제출 사항이 올해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여기까지가 신고 제도에서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했습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하면 뒤에 나올 말이 뭐야? 정정 신청 뒤에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때는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신고 필증이 잘못되었으니까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죠. 원칙은 정정 신청할 때 신고 필증에 당사자가 둘 다 도장 찍어야 되죠. 근데 정정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매도인 일방의 주소가 매도인의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더라. 그럼 매수인 도장이 더 필요하겠나요? 그러니까 정정 원칙은 둘 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일 때는 이때는 잘못 기재된 당사자, 해당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 원칙 요거 빼고는 다 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정정 신청 사유가 시험 나겠죠. 정정 신청 사유 하면 종주 전 지목은 사적비 이렇게 암기해요. 자, 암기를 하셔도 보시라고. A, B가 신고 의무자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거래계약서 교부했다.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개업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았다면 누가? 공동으로. 신고 들어왔죠? 확인 다. 신고 의무자 다 확인되었죠? 시로 정정이 되겠나요? 을로 정정이 되겠어요? 확인 안 된 사람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재신고 들어가야지 정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돼요. 100번지 신고 들어왔죠? 부동산 확인 다 끝났죠? 101번지로 정정되겠어요? 확인이 안 된 부동산으로 확인 안 된 사람으로 고치려면 처음부터 재신고 들어야 한다. 정정이 안 된다고. 소재 지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 지분은 정정이고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빼고 소재 지분 빼고는 정정 받아주겠다. 소재 지분 빼고 건축물의 뭐 종류는 소재 지분 아니죠? 정정 받아주겠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지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정 받아준다. 성명, 소재 지분 안 되지만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은 받아준다. 소재 지분 안 되지만 지목은 받아준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 되지만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는 받아준다. 기준은 뭐예요? 요거 빼고는 다 된다는 거예요. 소재 지분 안 되지만 면적이나 대지권 비율은 받아준다. 종, 주, 전, 지, 목은 사적비 이렇게 하면 돼요. 다 필요 없이 소재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재신고해야지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다 암기할까 싶다. 지금 뭐죠? 암기는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7월달이 맞습니까? 8월달이 맞습니까? 9월달이 맞아요. 9월달이 맞죠. 9월달. 9월 이후에 암기하시는 게 맞아요.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야 암기상을 확 줄인 다음에 암기가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데 안 되는 그것만 딱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면허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서에 당사자 또는 개업권에서 도장 찍어서 가져오라고.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할 수 있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외사항만 보시면 돼. 여기는 신고 필정 자체는 제대로 되었죠. 합의에서 바뀐 내용을 적어가니까 변경신고하려는 당사자 개업공인 중에서는 별도 서식인 변경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가져오라고. 다만 예외조항이죠. 원칙은 뭐만 가져오라고? 변경신고서만 가져오라고. 근데 변경하려는 내용이 거래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없다. 토지하고 건물을 매매는 토지 2억 원, 건물 4억 원, 총 실제 거래 가격 얼마? 이렇게 신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매수인 명의를 등기하기 전에 토지 매매 가격 2억 3천, 건물 3억 7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합의해서. 이게 거래 가격 변경이야. 그러면 원칙은 토지 2억, 건물 4억, 총 매매 가격 6억 이렇게 매매 계약 썼겠죠. 요거대로 신고한 거 아니야? 매수인면을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바꿨다고. 그럼 가격이 합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변경신고서만 가져오지 말고 계약서 사본 등 거래 가격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원칙은 변경신고할 때 뭐만 가져오라고? 변경신고서만. 뭐가 변경된 경우에? 거래 가격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뭐 첨부하라고? 계약서 사본.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가져오라고. 원칙은 변경신고서에는 당사자가 둘 다 도장 찍어야 되겠죠. 거래 가격 변경신고 받아준다. 거래 가격은 변경신고 받아준다. 된다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원래 분양 가격이 5억이었어. 5억. 예?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분양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시행사에서 분양 가격 10% 20% 할인 분양할 거 아니야. 처음에 옵션 선택 비용으로서 발코니 확장 비용만 무상 이렇게 했다고. 미분양되면 에어컨도 넣어주고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분양 가격하고 선택 품목은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한다 할 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단독으로 도장 찍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듯이 변경 신고할 때도 원칙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해야 되니까 둘 다 도장이 들어야 되지만 뭐는 분양 가격하고 뭐는 선택 품목 옵션 비용 있죠. 옵션 하는 거 에어컨 달아줄게 발코니 확장해줄게 뭐 넣어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둘 다 도장 찍을 필요 없이 누가 일방이 단독.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때 됐다는 겁니다. 난이도 좀 더 높이면 모의고사는 충분히 나오고 변경신고한 목적이 변경신고서대로 맞게 고쳐서 재발급해달라 그 말이죠. 며칠? 최초 발급 며칠? 지체 없이 재발급 며칠? 예외사항이 다만 조항을 나중에 정리해드릴 건데 어쨌든 원칙은 둘 다 도장 찍어와라. 다만 뭐를 변경할 때는 거래 가격 변경이면 가격 변경을 증명되니까 뭐 첨부하고 계약서 사본 첨부하고 변경하려는 내용이 뭐인 때는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일 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지? 변경 신고 사유도 똑같이 뭐는 안 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 지분 안 돼요. 지금 일조하여 거래하면 적수 부동산이 위탁된다. 이렇게 암기해요. 맨 위에 줄. 거래 지분 비율은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되면 정정받아주고 둘이 합의해서 비율을 바꾸면 변경 신고되니까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은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공통 사유이다. 한 개 더. 계약 대상, 거래 대상 부동산 면적도 잘못 기재 있으면 정정 받아주고 합의해서 바꾸면 변경 신고, 정정 신청 공통 사유는 뭐하고 뭐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하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뭐는 면적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 받아주고 합의해서 바꾸면 변경 신고 받아준다.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아니에요. 대출이 늦으면. 조건 기한도 둘이 합의해서 정했죠.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 거래 가격도 받아준다. 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한다. 거래 가격 중에서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은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위탁 관리인 신고 의무자가 A, B이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위탁 관리인 신고했죠. 위탁 관리인을 D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나는 위탁 관리인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할수 딴 사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고 변경이 안 된다. 안 되는데 위탁 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리인을 C에서 D로 교체했다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은 변경 신고해줘야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뭐만? 위탁 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B업하고 C 나올 때 되었습니다. A 소유 부동산 매매가 10억짜리 부동산을 B하고 C하고 D하고 공동 매수한다. 2억, 3억, 5억 투자해서 공동 매수하는 매매 계약 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계약한다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하고 B, C, D가 다 신고 들어갔죠? 그럼 신고한 층은 신고인을 다 확인했죠? 신고 필증 나왔죠? 나왔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된 B가 투자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A하고 공동 매수인 B, C, D가 합의해서 A는 빼고 E로 교체하겠습니다. A, B, C, D, E. F로 추가하겠습니다. 할 때 E하고 F는 확인된 사람입니까? 안 됩니까? 추가 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에서 나는 빠지고 C하고 D가 5억씩 투자해서 매입하겠다 합의할 수 있나 없나요? 10억짜리를. 신고해서 확인 다 된 사람을 합의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 교체는 확인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다수 부동산을 함께 매매할 수 있다. 신고 들어갔죠? 부동산 소재집은 다. 등기 신청 이전에 매도 매수인과 합의해서 우리 100번지 뺍시다 할 수 있나 없나요? 확인 다 된 부동산 일부를 빼는 것은 확인 다 끝났기 때문에 변경 신고 받아주겠지만 그럼 100번지 빼고 103번지를 추가한다, 104번지를 추가한다. 돼요 안 돼요? 확인 안 된 사람으로 확인 안 된 물건으로 추가 교체할 때는 처음부터 재신고 들어가야지 변경이 안 된다고. 확인 안 된 소재 지번으로 확인 안 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받아준다. 변경 신고 없다는 겁니다. 추가 교체는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추가해서 들어오는 사람 교체는 재신고해야지. 합의, 해제 등을 해서 신고했던 사람 중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신고했던 부동산을 빼는 것은 확인 다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은 변경 신고 받아주겠다. 그래서 여기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도 받아주는데 뭐만 받아주고 빼는 것은 받아주지만 추가 교체는 된다. 다수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 변경도 받아주지만 제외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 교체는 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됐어요? 안 신어. 그 표정이 쉴 때 됐는데 실 권리가 있는데 저는 진도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4월 때는 견디시라고 해. 자, 해제 등의 신고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앞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인가 개업 공인사가 신고한 경우인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당사자 둘이 개업 공인 중에서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 계약했다. 신고했죠? 둘이 소송 붙었든지 합의했든지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다. 그 무효 취소 해제 사실은 당사자 안다 모른다. 아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 소송 유무도서 한 사람은 감정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신고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다. 내용이 똑같아요. 매매 계약 신고를 당사자 직접 했다면 공동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듯이 무효 취소 해제도 당사자가 신고했다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서류 가져와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국가가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매 계약했죠? 국가가 일방 당사자인데 계약이 깨졌다. 굳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일 때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은 깨졌고 일방이 누구이면 국가 등이면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한 자체가 의무를 다했죠? 뒤에 둘이 계약이 깨진 사실 안다? 모르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당사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만 공동으로 해제 신고이지 일방에 누가 포함되어 있거나 누구이면 의무가 아닌가.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하겠다. 확인서 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이 표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은 앞면이 있다. 국토부에서 구축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본다. 본다 했듯이 무효 취소 해제 신고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나면 해제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한때 나오면 뒤에 본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신고 제도예요. 쉬었다 하죠.